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좀 전에 우리 그 Y에 그 오픈 스피치 해주신 우리 지오키 류던이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 절박함이 있을 때 정말 괴력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아메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은 좀 겸손하게 인생을 바라봤고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 부부는 그 하나은행이란 곳에서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정년이 보장되고 월급이 많다고 생각해서 사내 연애를 해서 사내 커플이 되면은 그러면은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사내 연애를 야심차게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외부 환경이라든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가족이랑 이어지다 보면은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29살, 32살의 나이에 사실 세상을 바로 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희 친구들한테 그리고 저희 남편의 친구들한테 이 사업을 전달하거나 미래 준비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너무 좋은데 무슨 미래냐. 그리고 지금 현재가 계속 미래까지 40대, 50대, 60대까지 쭉 갈 것 같은 그런 어떤 환상 속에 살고 있는 나이였었던 거죠. 근데 저희는 그 당시에 저희 시아버님이 하셨던 그 성냥 공장이 그 불티다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이제 부도가 나시고 또 하셨던 젓가락 공장이 일회용품을 줄이시다 캠페인이 일면서 두 번의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가정 내 사업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재래식 사업 두 번 망하니까 당신만 그러니까 당사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던 가족들 일가 가족들이 친인척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를 연쇄부도인 거죠. 그걸 옆에서 보면서 정말 진짜 지금은 우리 은행에서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고 아직은 잘리진 않았지만 앞으로 뭔가 준비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우리 가정에도 어쩌면 저렇게 큰 쓰나미가 직접적으로 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너무나 많이 느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도 그 시기인데요. 중요한 거는 요즘 같은 시기도 굉장히 참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넘기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또 제가 이제 그 아메 사업을 한 지 20년이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벌써 이제 50대 초반이 되고 저희 남편이 50대 중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저희 남편의 친구들을 보면은 다들 우수수 다 직장에서 우수수 잘려 나가거나 머리도 우수수 빠져나가고 옛날에 30대 때는 뭐 우리 아티스트리 제품, 뭐 뉴트라이트 제품 전혀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 친구분들이 너는 왜 혈압약을 안 먹니?부터 시작해서 혈압약을 안 먹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머리가 안 빠지니? 피부가 이렇게 참 좋다라는 얘기를 50대 남성분들이 서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제가 보면서 정말 아메이 제품을 꾸준히 쓴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꾸준하게 소비자 네트워크라는 자산을 만들어둔 지금 50대의 저희 부부의 삶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혹시 요즘에 굉장히 뉴스 보도나 보면은 굉장히 참 불안한 보도도 되게 많지 않아요? 배추값이 너무 많이 올랐대요. 70%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물가 상승률이 2.2%가 올랐다고 해서 저는 사실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사거나 뭐 한다고 했을 때 예전보다 가격이 너무 많이 인상된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월급은 그대로인 거예요. 저 옛날에 97년도에 하나은행에 입사했을 때 제가 받은 첫 월급 기억나거든요. 왜냐면 그걸로 부모님 내복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제가 220만 원 받았거든요. 꽤 많이 받았었죠. 근데 요즘에 50대들의 재취업률이 되게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이들 어느 정도 다 키워놓고 그리고 아이들 사교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50대, 60대 집에서 이제
이제 좀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분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오히려 20대, 30대들은 취업이 안 되는 게 문제인데 5, 60대들은 이제 취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월급을 다 물어보면은요. 그래서 얼마 받으세요? 무슨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어딜 가셨대요. 그리고 무슨 뭐 뭘 하셔가지고 어딜 가셨대요. 물어보면 다 200만 원 이내인 거예요. 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옮겼대요. 여기 마음에 안 들어서 이쪽으로 옮겼대요. 얼마 받을 또 200만 원인 거예요. 우리 뭐 배우자 남성분들의 어떤 연봉은 각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웬만한 여성분들은 진짜 200만 원이 넘게 진짜 쉽지 않은 그런 요즘이더라고요. 근데 왜 50대, 60대들이 지금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제 도서관에서 책 읽고 커피 마시고 이제 아이들 다 독립시켰으니까 좀 편안하게 지내야 되는 중년의 여성들이 왜 취업 전선에 뛰어들까? 왜냐면은 지금 너무 많은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시간도 너무 많이 늘어난 데다가 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다 임금은 인상되지 않죠. 들어가는 어떤 지출의 수준은 우리나라가요. GNP 1인당 GNP가 3만 6천 불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체감이 잘 안 되시죠? 저도 그 데이터만 봤을 땐 잘 몰랐는데 요즘에 환율이 거의 한 1,500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보내신 분들이 굉장히 애먹으시더라고요. 1인당 3만 6천 불이라는 얘기는 1인당 소득이 적어도 3만 6천 곱하기 1,500 해보세요. 1년에 5,400만 원 수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돼야지 1인 가구가 살만한 수준의 나라인 거고요. 2인 가족은 1억이 넘어야 되고요. 4인 가족은 우리가 세금 다 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수입이 2억이 넘어야지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교육도 시키고 대출금도 내고 어느 정도 좀 여행도 가고 이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라는 거죠. 근데 제 주변을 둘러봐도요. 4인 가족 기준으로 2억 5천 수입이 세금 다 떼고 2억이 넘는 그런 수입이라고 하면은 연봉으로 따지면 2억 5천, 6천 정도 될 거거든요. 직장인들. 그런 수입을 받으시는 분들은 극히 극소수시더라고요. 많지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 평균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 수입이 우리 남편이 1억을 가져오든 1억 5천을 가져오든 2억을 가져오든지 간에 사실은 어떤 내가 꾸준히 현금이 흐르는 또 다른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지 않다라면은 다들 불안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재취업을 하거나 맞벌이를 하거나 그런 어떤 시장에 들어오는 게 다들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에 적어드렸지만 이게 그래서 요즘 시대일수록 더욱더 자산이 필요한 시대더라. 왜냐면은요, 이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84세더라고요. 근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주변에 90세 넘으신 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저희 시어머님께서도 94세세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아직까지도 제 또래의 할머님이 살아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100세 시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올해 나이가 53세가 됐는데 정말 평균대로라면은 진짜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한 번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깜빡깜빡하고 눈도 안 보이고 이제는 소리도 잘 안 들려가지고. 그리고 TV에서 항상 고민되는 게 저 배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래? 저 사람 뭐래?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를 봐도 자막으로 봐야 되는 그런 나이대인데 이런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 참 진짜 정말 진짜 혹독하죠. 근데 보통 근로 희망 연령은 70대 중반까지 다 원하죠. 나 그 정도까지는 팔팔하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가요. 초단기 임금제 그러니까 초단기 알바 있잖아요. 초단기 알바생들이 그렇게 많이 급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그리고 최저임금제 그걸 보장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냥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알바 쓰고 나머지는 그 주인이 몸으로 때운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알바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 요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경비 아저씨들 다 있으시잖아요. 어제 신문 너무 슬프더라고요. 경비원들이 이게 그 근로 계약 기간이 3개월 단위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몰지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갑질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폭행 사건도 있고 막 뉴스에 많이 나잖아요. 그런 어떤 수모와 모멸감과 그런 어떤 위험성,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3개월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뭔가 또 트러블이 생기면 연장이 안 되니까 다 감수하고. 근데 그분들의 전직이 뭐냐? 그냥 대기업 직원이었었다.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그 자영업을 했었다. 그러니까 다들 괜찮으신 분들인데 자기 노년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그냥 꽃 키우거나 식물 키우거나 집에서 그냥 저기 뭐야 연금 나오면 연금 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줄 알았지 자기 삶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에 미래 준비하지 않으면 한치 앞을 모르는 요즘이구나 완전 살얼음판이구나라는 거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근데 퇴직 나이가 보십시오. 49.3세래요. 근데 요즘에 은행, 저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제가 그때 뭐 30대였을 때 저는 퇴직을 안매 사업 덕분에 퇴사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30대는 명퇴 안 받아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90년대생들 다 명퇴 다 받아줘요. 다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AI 그냥 다 AI로 다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명퇴금을 주고 내보내는 게 장기적으로 월급 주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 다 내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 프로그래머들 뭐 NC 소프트 뭐 이런 거 전 주식 때문에 저 그거 했다가 별로 좀 재미를 못 봐가지고 그래서 아는데 근데 거기도 굉장히 IT 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엄청난 적자여가지고 700명을 감원하고 800명을 감원하고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금 철밥통이라고 생각했던 직장을 잡고 있거나 지금 너무 잘 나가는 길목에 있는 자영업을 뭐가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앞집에 어떤 나보다 훨씬 더 자본금이 많은 자영업이 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나보다 뛰어난 AI가 대체를 하거나 나보다 뛰어난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다시 들어오거나 했을 때 정말 이게 외줄타기로 우리가 한 외줄만 가지고 우리 가정에 세 식구, 네 식구, 다섯 식구가 그 외줄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너무너무 불안한 요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퇴사하고 나서 아니면은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죽을 때까지 나머지 34년 뭐 최소 34년이죠. 보통 40년, 50년에 대한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너무너무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오래 산대요.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기업 수명도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NC 소프트가 휘청휘청 누가 알았겠어요. 요즘에 삼성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요즘에 참 불안한 요즘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단 지금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경제학자들이라든지 미래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알람을 줬었어요. 경고를 했었어요. 예전에 30년 전부터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지금도 아주 베스트셀러죠. 경제학의 어떤 고전이잖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현금 흐름 4분면을 놓고 얘기한 게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가정의 현금 흐름이 크게 4분면이 있는데 4분면이 있는데 위에 있는 인플로이 직장인 영역 그리고 바로 밑에 샘플 인플로이 자영업, 내가 나를 고용하는 1인 기업, 1인 자영업이죠. 그렇죠? 이 두 영역은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시간과 돈을 계속 맞바꾸는 영역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우리가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내가 같은 직장에서 이 직장 A라는 직장에서 B라는 직장을 옮긴다 하더라도 그 인플로이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현금 흐름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항상 불안하더라. 샘플 인플로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 부자가 되려면은 비즈니스 오너 아니면 인베스터, 투자가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가가 되든지 투자가는 빅머니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물려받지 않은 이상은. 그렇죠? 요즘에 정말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가 미분양이 돼가지고 정말 이제 줄도산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기사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은 어떤 기사 나온지 아세요? 강남에 500억짜리 아파트가 분양이 된대요. 500억짜리. 그래서 진짜 격세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거기는 누가 살까? 사는 사람 있으니까 만들겠죠. 그렇죠? 그것도 아마 줄 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아주 특출난 사람들이 인베스터 영역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반드시 비즈니스 오너 이쪽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쪽 영역과 비즈니스 오너와 샘플 인플로이 차이는 뭐냐? 시스템이 있고 없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여러분들 일단은 돈 많으면은 시스템을 만드세요. 삼성처럼.
아니면은 그 정도 돈 없으면은 사세요. 프랜차이즈. 그쵸? 그 정도도 없으면은 이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세요.라고 하면서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부자 아빠 바지 아빠가 아니라 부자 아빠가 지금 바빠가지고 제가 가난한 아빠 그 책에서 그 전문가가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하고 요즘에 새로 나온 책에서도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소개한 경제서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면은 다 알려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애써 안 봐서 그렇지 다 알려진 비밀이라는 거야.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그리고 꾸준히 하는 사람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한 이 아메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산을 가져라. 이 자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더 나은 현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메이는 어떤 연유로 우리들한테 이렇게 자산적인 수입의 기회를 주는가? 바로 유통의 변화 과정에서 그 기회가 오죠. 유통이라는 거는 생산자가 물건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오는 이 일련의 과정이잖아요. 몰랐는데 너무 많은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장도 가격으로 생필품 기준으로 200원짜리 물건 딱 찍어내면은 소비자한테 1,000원에 오는데 중간에 800원이라는 비용이 소수의 광고 유통업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왜 예능에 나와요? 광고 모델 하려고. 그래 자기네들끼리 농담하잖아요. 소주 광고 들어오겠네? 뭐 쿠션 광고 들어오겠네? 막 자기네들끼리 그러는 게 저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할인점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조금 싸게 사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적립금 말고는 별다른 메리트가 없고 요즘에는 특히나 SNS 그 공동구매 뭐 이런 거로 또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진짜 SNS에서 제품 쓰시는 분들은 저도 이렇게 몇 번 써봤거든요. 완전 호구되는 거, 호구. 왜냐면은 그 인플루언한테 주는 마진이 50%더라고요. 50%. 맨날 그 은피로스 뭐라 그래요? 자기 싸웠대. 저기 이 생산자랑. 빨리 물건 달라고 이 가격으로 물건 달라고. 근데 제가 그렇게 사봤거든요. 알고 봤더니 딴 데 더 싸거나 이런 것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사실은 저 광고비 때문에 소비자가 그냥 과도한 광고비를 내고 누군가한테 배불려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아메이가 진짜 윤리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중간에 광고 유통을 안 합니다. 아메이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광고 유통비가 소수의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과도한 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저 중간에 광고 유통을 안 하는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가격을 R&D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해주고요. 그리고 가격은 적절하게. 가성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요번에 아메이 샴푸가 새로 나왔거든요. 아메이 샴푸 라인이. 근데 그 여러분들 백화점에서 파는 여러 가지 샴푸들도 있고 그리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의 샵에서 파는 여러 가지 샴푸들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비싼데 진짜 가성비 급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샴푸만 하셔도 손가락이 훅 흘러내려요. 정말 이 과장이 아니라 꼭 써보시면 아세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제품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 프랑킨센스 에센스 오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오일이 그래도 에센스 오일 중에서 가장 고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게 1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제 소비자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에센스 오일을 샵에서 40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앱솔루트 루즈 무슨 뭐 자기 너무 좋아하는 그걸 해서 거기서밖에 못 사서 눈물을 머금고 2번을 샀는데 이 도저히 3번째 못 사겠다라고 해가지고 해외 직구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아이허브에서 5만 원에 팔더라라는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거봐 진짜 이렇다니까라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메이 제품은 편리하게 택배되죠. 무엇보다 너무 좋은 거 쓰던 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해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소비자한테 너무너무 유리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독특한 캐시백 제도가 있어서 내가 쓴 것도 포인트가 쌓이고 쓰고 알리면 포인트가 2중, 3중, 10중, 5중 이렇게 쌓여준다라고 하니까 유리하다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만큼 또 주변 사람들한테 경험하고 이해하는 만큼 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알리는 만큼 여러분들 이렇게 부업을 넘어서서 우리 남편 본업을 넘어서서 사업의 기회까지 오는 그래서 이 소비자 네트워크를 내가 안정적인 애용자 클럽을 만들어 둔다라면은 엄청난 자산적 가치를 갖게 되는 비즈니스 기회가 바로 아메에서 제공하는 캐시백 제도인 거죠.
자, 그래서 아메이는 매출의 35%를 기금화했다가 이거를 소수의 광고 유통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다수의 소비자들한테 각자 노력한 만큼 돌려주는 아주 윤리적인 캐시백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메라는 회사는 간단하게 보면은 세계 직접 판매 기업 1위 기업이죠. 그리고 전 세계 직원이 뭐 14,000명 저렇게 많고요. 특허는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아메 본사에 가면은요, 특허의 복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다 아메 특허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특허의 의미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미국 시장이라는 게 전 세계 마켓을 크게 갖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특허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 특허가 없다라면은 어디에 특허권을 사가지고 제품을 뭐 만들 텐데 그러면 그 로얄티를 줘야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메이는 특허를 왜 이렇게 열심히 받으려고 하느냐? 소비자 가격을 최소화하고 가성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특허를 딴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R&D 비용에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아메이도 역사가 이렇게 깊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메이는요, 여기 보시면은 저분이 아메이 이제 창업자의 아드님이신데 스티브 베넨데 이분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아메이 회장 시절에 미국의 상공회의소 의장을 맡을 정도로 이걸 보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공회의소라는 거는 요 밑에 이렇게 좀 줄친 데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단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회장을 맡았다라는 거는 이것만 보더라도 아메의 어떤 위상이나 공신력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조그만한 어떤 뭐 제품 조그만하게 막 회사를 아메이를 대표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 기업으로 발탁을 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메이 쇼핑몰에서 여러분들 제품 필요한 거 있으시면 사고 필요한 게 없으시면은 안 사도 되는데 필요한 게 특별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생필품들 메인이거든요. 보통 700여 가지가 넘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유산균 드셨죠? 그리고 물 드셨을 거고 밤새 공기청정기도 쓰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화장도 하셨고 샴푸도 하시고 양치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소소한 일상 생필품들이 아주 고품질의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아메 제품을 쓰고 우리가 활용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캐시백이 되는지 하나의 간단한 모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35% 기금을 모아뒀다가 소비자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14%와 21%와 14%로 나눠서 줍니다. 21%는 각자 노력수만큼 나눠주는 캐시백이고 14%는 조금 독특하죠. 누군가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내 노하우도 알려주고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파트너가 수입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성공 보수를 받습니다. 그게 14% 내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21%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메 제품은 모든 제품이 점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 것만 쌓이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소비 점수가 같이 합산이 된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인 거죠. 게다가 포인트가 되게 높아요. OK 캐시백이나 일반 마트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쓰면 1점만 쌓이지만 아메 포인트는 1,000원 정도 쓰면은 대략 한 600점 정도가 쌓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 좋지만 합산이 되는 소비 점수가 있다 보니까 수입을 넘어서서 이게 자산 기회까지 오는 거죠. 자, 20만 점이 모아지면 3%, 60만 점 6%, 120만 점 9%, 그다음에 1,000만 점 쭉 하면 21%까지 각자 모아진 그 소비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요율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가격과 그 소비 점수를 그냥 1대1 비율로 놓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얘가 노력에 의해서 분배가 되는지 한번 보지요. 아메이 쇼핑몰이 있고요. 여기에 각자 여러분들을 U라고 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제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캐시백 혜택에 대한 정보를 준 사람을 S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품을 쓰고 괜찮아서 친구 A와 가족 B한테 알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써보니까 이번 달에 공교롭게도 똑같이 20만 점씩 썼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20만 점은 캐시백을 돌려주는 최소한의 기준이 넘었잖아요. 자, 네 사람이 다 받는데 자, 딱 보면 느낌상 S가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자,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S 입장에서는
본인이 쓴 거 20만 점, 자기 소개한 게 60만 점이라는 소비가 있었죠. 소개 점수. 자, 그럼 S 이하로 모아진 소비 점수는요, 80만 점이 될 거예요. 자, 그럼 표에 의하면 6% 구간이고요. 48,000원이 S 이하의 네 사람이 가져가는 몫인데, 이거를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까? 자, 여러분 이하가 가져갈 몫을 떼고 S가 가져가면은 서로 불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하의 몫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 쓴 거 20만 점, 소개한 게 40만 점, 총 60만 점에 대한 6% 구간 36,000원입니다. 자, 그럼 S 이하의 총 48,000원 중에서 중복된 여러분 이하의 노력치를 빼주면은 36,000원을 빼주면은 S 통장에는 12,000원이 입금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입장에서도 A의 몫과 B의 몫을 떼주고 여러분이 가져가면 서로 불만이 없잖아요. 자, A와 B가 가져갈 거 20만 점, 소개한 게 없고요. 3% 구간 6,000원씩 가져갈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하의 총 36,000원 중에서 A 6,000원, B 6,000원 빼주니까 내 통장에 24,000원. 자, 네 사람 합산해 보면 48,000원이 되죠. 근데 느낌상 얘 S가 먼저 시작했고 매출도 더 많고 회원수도 더 많은데 늦게 시작한 내가 캐시백이 2배가 된 이유는 뭘까요? S는 물건을 쓰고 전달하는 노력을 한 사람한테 했지만 여러분들은 물건을 쓰고 전달하는 노력을 몇 명한테 했어요? 2명한테 했더라. 자, 그래서 아메 캐시백은요 100% 노력순이에요. 회원순, 매출순, 선착순이 아니라 100% 노력순입니다. 자, 그래도 S가 있어서 내가 조금 덜 받나? 내 거에서 빼줘서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S 없애고 내가 아메 1호 회원이 됐다 가정 한번 해볼게요. 자, 내 입장에서 내가 쓴 거 20만 점, 소개한 게 40만 점, 총 60만 점에 대한 6% 36,000원 중에서 A 6,000원과 B 6,000원 빼주니까 똑같이 2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35%의 기금 중에서 A는 A의 몫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한 만큼, S는 S가 노력한 만큼 각자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거지 내 주머니에서 누군가를 빼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되니까 일단 1번 가족, 친구, 그다음 동료 이런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게 당당하게 알려주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6,000원, 12,000원도 재밌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품을 쓰다 보면은 알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냥 내 맘대로 알리면은 2명한테 알리고 3명이 그만두는 사태가 일어나더라고요. 나까지 3명. 예, 그래서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들 활용을 하셔야지 꾸준히 끝까지 여러분들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 파트너도 꾸준히 끝까지 시스템들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소비자 네트워크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이 중에는 유산균 매니아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5가지 제품 매니아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진짜 전 제품 매니아도 있을 거고 다양한 형태의 본인이 필요에 그리고 본인 이해에 따라서 매니아층이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나를 중심으로 한 달에 1,000만 점이란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SP, 실버 프로듀서. 그래서 은캐는 정도구나라는 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걸리는 시간은 시스템들을 제대로 했을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 수입은 250만 원 내외 정도의 수입이 되고요. 1,000만 점이 더 안정적으로 2번, 3번 더 유지된 사람을 GP, 그리고 1년에 6번 정도 유지된 사람은 플래티넘,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죠. 1년에 12번이 1,000만 점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사람은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때가 되면은 진짜 안정적인 소비자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수입은 대략적으로 5천만 원 이상 정도의 수입이 되고 플래티넘 때부터 정말 놀라운 상속 권리가 주어져서 내 네트워크에 내가 중도에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암에 이렇게 귀속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영업 조직은 다 그렇게 회사가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내 상속인이 내 이름 대신에 올라와서 수익과 여행의 보상을 누릴 수가 있는 게 정말 엄청난 혜택인 거죠. 대단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수입이 된다라면은 어때요? 연 5천만 원 내외 정도의 수입이 반복 구매를 통해서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안정적인 자산적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자, 내 친구들도 내 파트너들도 이런 원리로 이렇게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걸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명에서 5명 정도 친구가 나처럼 플래티넘 이상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을 에메랄드. 수입은 한 1억 내외 정도 수입이 되고 안정적인 에메랄드는 6명의 친구가 그 정도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을 다이아몬드. 수입은 안정적인 다이아몬드는 2억 정도의 수입이 됐는데 이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게 그냥 회원가입하고 2년, 5년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사업을 대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시스템대로 제대로 배우고 따라하고
활용했을 때 2년에서 5년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이게 20년, 50년이 아니라는 게 너무 진짜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네트워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석, 더블, 트리플, 뭐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많은 핀들이 지금 성취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이게 비전 트립, 여러분들 내가 이게 플래티넘 이상이 되면은 일정 점수 여행 점수도 있고요. 또 파운더스 PT 이상 되면서 내 파트너를 성장시키기만 하신다 하더라도 매년 가족과 함께 가는 비전 트립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보너스를 넘어서서 여행의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메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고 쉽고 정말 부모님들한테 효도 얼마 전에 테스트 받으셨죠? 명절 때. 그렇죠? 예. 이거 10만 원 특히 여성분들은 친정 부모님한테 이만큼 더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아쉬움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 서포트 해주고 싶은데 요즘 방학 동안에 진짜 학원 스케줄이나 아니면 저기 딴 애들은 어디 가는데 우리 애들도 여기 뭐 이런 것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여행, 노후 다 돈이랑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다음 달을 기약할 수 없고 내년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꾸 후순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꾸준히 들어오는 내가 말하자면 자산 수입, 파이프라인 같은 자산 수입을 만들어 둔다라면 어떨까요? 이 영역에 이런 부분의 어떤 인생의 숙제를 우리가 끝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배워보시고 제대로 활용하시고 여러분들 제대로 따라하셔서 이런 준비된 모든 보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